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동산을 소유해서로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경우에 점유 시효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 동안 소유해서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경우에 그 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뭘까요? 20년 동안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다툼 없이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재판상 또는 재산회에서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라면 10년 동안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다툼 없이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라고 생각하는데 선의고 과실이 없다면 10년이 될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부동산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부동산 필지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지역시도가 왜 인정되느냐 하면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그런 시효제도인데요.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사회질서 유지와 증거보전 곤란을 이유로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일단 등기부에 이제 권리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쭉 소유했다면, 점유했다면, 또는 이제 등기자로 소유권자로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쭉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했다면 그 자체가 권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겁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요,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20년간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등기를 갖다가 상대방이 안 해주겠죠, 그 소유자로 된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내 점유 취득 시효 완성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하는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2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 주인으로부터 사고도 등기 이전을 안 하고 땅을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과거 땅 주인과 그 땅을 샀니 안 샀니 하는 그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20년 이상 계속 사용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주장할 필요 없이 땅을 산 사람이 점유 취득 시효 20년간 내가 계속 점유했다 하는 사실 소유의사로요, 그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는 이제 자기 집 건물이나 담장이 사실은 이웃집 땅에 넘어가 있는 거죠, 지적도상으로요. 그런데도 이제 20년 이상 이웃 땅에 넘어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그 점유하고 있다면, 이웃 땅 중 자기 집 건물이나 담장이 넘어간 부분만큼을 점유 시효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등기까지 돼 있는데 뭐 별도로 10년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 이전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뒤에 밝혀지면 이전 소유권자로 이제 등기가 넘어간 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 소유권자가 무권리자가 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소유권자가 이제 무권리자니까 자기도 이제 무권리자한테 소유권을 취득한 게니까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소유권도 이제 말소를 말소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자기가 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10년 동안 나 그거 몰랐다. 난 소유권자로서 내가 10년 동안 계속 점유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년의 점유 취득 시효를 이제 주장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민법 제247조를 보면요.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중단 사유 전 2조의 규정 앞에 있는 전 2조니까 245조하고 246조죠.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에 소급한다. 이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뭐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거든요. 이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점유 취득 시효 취득에도 이제 준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인 명도소송을 점유자에게 제기했다든지 또는 점유자가 내 땅 아니다 하고 이제 승인한 때는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 시효 전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소유권 외의 재산권 취득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요. 지상권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를 20년 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했죠? 현황도로 이용자들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이게 이제 민법 제248조에 근거한 겁니다. 민법 197조 점유의 태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여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별도로 소유의 여사를 있었다고 주장할 소유의 여사에 대해 입증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추정하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은 이제 소유권자죠. 소유권자가 너 뭐 소유권자가 소유의사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입장에 들어오면 번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번복 안 당하려면 그렇게 이제 번복될 수가 있는 거죠. 추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소유권자가 이 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아니었다, 선의도 아니다, 평온도 아니다, 공연하게 점유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시는 점유를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 양시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점유가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죠. 요때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이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을 계속 점유한 사실을 계속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점유한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이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소유권자가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당하는 이제 상대방이 소유권자가 무슨 소리냐 너 중간에 점유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입증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여사 자주 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의 여사로서 소유의 여사는 자주 점유와 같은 말인데요. 자주 점유 자기가 주인이다는 이제 자기가 주인으로서 점유한다는 겁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동안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다툼 없이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럼 자기가 그 땅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경우라야 되는데 이를 소유의 여사 또는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여사는 무엇인지 관해서 관련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술술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네,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건데요. 이 말을 간혹 주인 없어 보이는 산이나 시골에 가서 한 20년 동안 집을 짓고 살면 이 땅이 내 거가 되겠지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점유 취득 시효가 뭔지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뭐 기본기라 하면 기본기의 기본은 뭐 법률 조문입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 245조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려면요 20년간 점유해야 되고요, 소유의 여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점유가 편하고 공연해야 합니다. 네, 일단 점유라는 거는요,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경작해서 뭐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그 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평온한 점유라는 거는요, 뭐 강제로 폭력을 써서 그 점유 상태를 뺏은 게 아닌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연한 점유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저기 사는 사람이 누군지, 저기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실제로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유의 여사인데요. 법 조문에 소유의 여사라고 하니까 뭐 꼭 내 땅 해야지 라는 의미로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소유의 여사라는 것은 이 땅이 내 땅으로 생각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매수했다든지 뭐 정여받았다든지 상속받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소유의 여사가 있는 경우고요. 소유의 여사를 자주점유라고, 그 반대가 타주점유인데요. 타주점유는 뭐 임차했다든지 전세로 사용한다든지 지상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방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래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 같이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자,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판은요, 땅 주인이 그 땅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 피고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수십 명인가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직접 써서 낸 답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서 피고 13번은 78년도에 전세 1,300만 원에 살다가 주인으로부터 1,800만 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매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리고 2항, 3항 우리 너무 힘들어요 얘기했고, 4항에 결정적으로 수십 년 동안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일정 기간 지나면 개인들한테 이 땅을 뭐 나눠줄 건 줄 알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여기서 자주점유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밝혔죠. 바로 이 땅이 나라 땅, 그러니까 국가 땅인 줄 알았다는 건데 적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고들이 뒤늦게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답변서가 제출이 됐고 또 진술까지 된 것은 자백으로 봐서 함부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법원도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타인 소유의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주 점유다라고 봐서 간단하게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 자주 점유에 대해서 법원이 쓰는 이 법적인 표현을 보면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점유를 했으면 이건 타주점유다 라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증여, 상속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내가 이 소유권자인지, 소유권자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쉽게 정리하면 소유여사로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 점유 취득 시효인데요. 여기서 소유여사는 내 소유인 이유가 있어야 소유여사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 주인이 와보지 않던데 내가 20년 동안 집 짓고 살고 있으면 내 땅 되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점유의 승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자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점유만으로는 20년이 안 돼. 그래도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치면 20년이 넘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집을 산 지 20년이 안 되어도 내 담장 안에 물고 있는 이웃집 땅을 점유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도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에서 소송한 사건인데요. 옆집이 경계청량을 했더니 자기 집 담장 안에 저희 의뢰인 땅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옆집이 자기 집 담장 안에 저희 의뢰인 땅을 점유시효 취득했다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저희 의뢰인도 의뢰인 땅 경계청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의뢰인 담장 안에 다른 이웃집 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이 제기한 소송에서 혹시라도 질 수도 있으니까 의뢰인도 의뢰인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집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하면 옆집이 제기한 소송에서 뭐 이기든 지든 의뢰인 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의뢰인께서 자기는 집을 산 지가 10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담장이 넘어왔다는 거죠. 담장을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됩니다. 민법 제199조 제1항이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담장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다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건물 보존 등기한 날짜가 있거든요. 건물 지을 때 담장도 같이 짓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건물과 담이 지어진 시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사진 왼쪽에 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오른쪽 밭을 상속받은 분이 측량을 해봤더니 왼쪽 집의 담장이 오른쪽 밭을 침범하에 있는 겁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왼쪽 집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담장은 그 당시에 지어진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왼쪽 집이 본인의 집과 담장 사이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 사이 공간을 또 활용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왼쪽 집을 지었을 때 이 소유자가 밭의 일부를 점유를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담장이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법무법인에서 2015년도에 이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과거 항공사진을 찾아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7년 그리고 1999년 사진을 찾았고 사진을 봤더니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본인의 건물이 이 땅을 점유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한 15년 전에는 이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소송 들어온 걸 방어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담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입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 계산할 때는요, 자기가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안 되더라도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쳐서 20년이 넘으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담장 안에 땅이 그 지적도상으로는 옆집 땅이라는 게 확인되면요, 자기가 집을 샀을 때부터 그때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게요, 언제든지 옆집 땅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옆집 땅의 주인이 바뀌면요, 그 주인이 바로 청량해서 점유 부분을 돌려도 하고 소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은 단순히 점유를 20년 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소송을 당하고도 대응을 잘못하셔가지고 인정 안 될 사례인데도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된 경우를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소송을 하시거나 당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예,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점유취득시효 만료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만료 전에 제3자가 매매 등으로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 사실만으로 종래의 점유 상태를 깨뜨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시효기간 완성 후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땅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요, 점유취득시효 만료 후에 제3자가 만료 후입니다. 20년 기간 지난 다음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 제3자가 설령 악이라 하더라도, 악이는 뭐죠? 알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쁜 놈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제3자가 설령 점유취득시효 만료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시효 취득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며, 한편 그 제3자가 그러한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시효기간의 전후에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점유취득시효 20년이 만료된 다음에는 딱 만료된 당시에 그 소유권자한테 내가 점유시효 취득했으니까 그 땅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거나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청구를 안 하는 동안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 제3자한테는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게 또 법의 정신이거든요. 점유취득시효가 딱 완료됐으면 빨리빨리 행사를 해야지. 제3자는 모르는 이런 경우를 모르잖아요. 등기부만 믿고 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점유취득시효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시면 질사건이 아닌데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땅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중에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김씨가 땅을 샀습니다. 경계청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웃집 이씨 담장이 김씨 땅을 침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씨에게 담장을 물려라 이렇게 했더니 이씨가 오히려 담장을 20년 전에 쌓았는데 뭔 소리 하냐, 담장한 땅은 다 내 거다. 담장 안에 있는 김씨 땅 점유취득 시효 완성됐다 하면서 오히려 점유취득한 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지도 않고요, 본인께서
답변서 제출하고 법정도 출석하고 하셨는데요. 이 김 씨는 이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라는 사실까지는 아셨는데,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된 다음에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는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는 그 판례까지는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패소해서 땅을 뺏겼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게 변론주의라는 겁니다. 축구게임 심판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원고나 피고 대신 골을 차주지는 않는 겁니다. 네, 그 대법원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만료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게 다지. 취득시효 기간 만료 이후에 새롭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우리 사건에서는 김 씨죠. 김 씨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씨가 경계 침범한 지 19년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19년째에 김 씨가 땅을 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이 씨가 1년만 더 기다려서 20년을 채운 다음에 김 씨를 상대로 점유 취득 시효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 씨 입장에서는 땅을 새로 샀으면 경계 측량을 하셔야 되고, 경계 측량에서 침범 사실이 있으면 즉시 빚기다, 땅을 돌려달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점유취득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점유취득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 중에 아까 우리 그 사건에서 김 씨가 땅 팔아버리면요, 김 씨는 이제 땅 소유자 아니잖아요. 땅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땅을 새로 산 사람에게 뭐 소송해봤자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소유자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김 씨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아버렸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손해배상을 이제 해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땅을 새로 산 사람에게는 땅을 이제 반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안 해놨다가요, 소유자가 바뀌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대신에 급하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이후에 경계 침범 당한 땅의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더 이상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대법원 판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땅이 제3자 명의로 넘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씨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씨가 이 김 씨, 새 땅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제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새롭게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가 됐다. 그래서 그 취득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20년째에 되는 그 시점에 바뀐 주인에게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요, 땅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다시 시작점으로 삼아서 점유취득시효를 위한 그 20년의 점유가 완성이 된다면, 그리고 그 점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씨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소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자문을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다 라는 내용은 꼭 아시고, 문제될 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한테 문의하면 된다 하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예. 땅을 사면 바로 청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경계가 어떤 이제 이웃 토지에 넘어가 있다, 담이 넘어가 있다, 그런 경우에 확인이 되면 빨리 다른 그 주변 땅의 이제 소유 관계를 갖다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웃 그 넘어가 있는 땅의 이제 소유권자가 아직 그 20년 동안 앞전 우리 점유자들 까지 다 따져서 20년이 되었는지 따지고, 그리고 그게 충족됐으면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물짝하는 사이에 그 땅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점유취득 수요를 주장을 못하고 넘어가 있는 땅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냥 땅을 반환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담장을 헐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갖다가 철거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최소한으로 그 사용료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땅을 사면 바로 청량을 해야 되고, 권리관계를 청량한 다음에 주변 이웃 집까지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서 빨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빨리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대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